네, 안녕하세요. 한국대학교 오영훈입니다. 금방 자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바이오매스의 전처리, 프락셔네이션 분별에 대해서 또 개념적인 이론을, 개념적인 내용을 리뷰 형식으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구독의 순서를 바꾸게 된 이유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바이오매스의 조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또 전처리의 근거리 목적을 말씀드리고,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전처리 기술들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는 제가 과거에 처음 경험했던 암모니아 리사이클 퍼포레이션이라든지 자이로사 에시드 엑스로멘트에 대해서 실험 결과를 두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매스는 섬유소, 헤미셀룰로 우리군인 이제 세 가지 주요 성분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기를 바이오매스는 마치 철근 콘크리트에 철근하고 시멘트하고 자갈로 구성되어 있는 것처럼 서로 얽혀 섞여서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상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볏짚이라든지 수수단과 같은 농경 잔해물들은 섬유소가 약 45%, 그 다음에 헤미셀룰로가 28에서 35%, 리그닌이 17에서 24% 정도 포션을 차지하고 있고요. 수분 식물 같은 잔디류 같은 것들은 섬유소의 함량은 농용잔해물하고 비슷하네요. 헤미셀룰로는 조금 높은 편에 있고 상대적으로 리그닌은 농경잔해물에 비해서 조금 더 낮은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드끼리는 나무는 보통 크게 하드우드하고 소프트우드 두 가지로 크게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하드우드 같은 경우에는 참나무라든지 전나무와 같은 주변의 화력수계 통의 나무를 하드우드로 하고 이외에도 바질나무들이 하드우드에 포함이 됩니다. 소프트우드 같은 경우에는 소나무라든지 전나무와 같은 주로 신협수계 통의 그런 나무들이 소프트우드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드우드 같은 경우는 현재 섬유소의 함량이 약 50% 정도까지 되고, 헤미셀룰로는 25%그리고 리그닌도 20에서 25% 정도를 차지하게 됩니다. 소프트우드는 섬유소 함량이 하드우드에 비해서 조금 낮은 편에 있고요. 상대적으로 리그닌 함량이 좀 더 높은 편에 있습니다. 리그닌 함량이 이렇게 하드우드에 비해서 좀 높은 것이 바로 소프트우드가 하드우드보다 전처리 효율이 더 적다든지 전처리 처리하기에 조금 더 애로사항이 있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하드우드에는 헤미셀룰로에는 셀룰로스의 폴리머인 자일감이 거의 한 90% 정도를 차지하게 됩니다. 반면에 소프트우드에는 헤미셀룰로스의 자일감이 약 한 45에서 50% 정도만 차지하고 나머지가 이탄당의 만난이라든지 가락감 같은 이탄당의 폴리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역시 소프트우드의 전처리가 좀 더 어려운 이유가 되겠습니다. 도시태기는 현재 대표적인 것은 폐식문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폐식문지는 자기가 만들어진 지 24시간만 지나면 바로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재활용처럼 어떤 유용한 자원이 될 수 있는데요. 일단 폐식문지 한번 가공이 들어갔기 때문에, 폐식문지 한번 들어갔기 때문에 섬유소의 함량이 좀 높은 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헤미셀룰로도 낮은 편에 있고, 이거는 한 5%에서 50%입니다. 실제로 폐식문지 같은 전체를 실험을 해본 경험이 있는데요. 이것은 일단 한번 압착이라는 한번 기계적인 공정이 한번 들어가 있고, 또 한 가지는 폐식문지에 포함되는 잉크 속에 포함되는 금속 이온들이 효소하고 슬레이트계 같은 경우에도 효소의 활성을 억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도는 많이 되었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좋은 효과를 얻지 않은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사무용지는 폐식문지 같은 경우는 상당히 깨끗한 편에 있는데, 그래서 섬유소 함량이 또 폐식문지는 상당히 높습니다. 또 리그닌 함량이 또 그만큼 떨어지고요. 그래서 전체 효과까지 볼 수 있었는데, 사무용지는 워낙 종이분야에서 화학 처리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어서 일어날 수 있는 발효에는 오히려 독성적인 영향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이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바이오매스 전처리라고 하면은, 문헌에 현재 1919년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1900년도 초에, 목수법을 하는 곳에서, 동물 사료에 있는 바이오 섬유속의 바이오매스를 사료의 소화능을 증진시키고자 알칼리 처리를 하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동물사에서 소화도를 지내시다면 무슨 말이냐면 그 말이나 소화 같은 그 반추 동물은 그 위에 미생물이라든지 효소에 의해서 섭취된 동물사료, 삼식의 동물사료를 분해해서 포도당으로 전환해서 그 당을 이제 영양으로 흡수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그 섬유소가 분해돼서 미생물이나 효소에 분해돼서 포도당으로 전환되는 그 정도를 갖다가 다이어트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바이오매스 전처리에서 바이오매스가 전처리가 돼서 당화까지 일어나는데 그 포도당으로 전환되는 그 정도가 오늘 아주 전처리에 동속관소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주로 그 물리적인 그 방법을 많이 의존을 해서 예를 들어서 바이오매스를 아주 파티클을 작게 해서 표면적으로 넓힌다든지 표면적으로 넓히면 그만큼 이제 효소가 활용할 수 있는 그 표면을 확보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효소에 어떻게 이용했었고요. 또 성형수의 미세 구조를 보게 되면은 비교적 그 효소라든지 산에 의해서 그냥 쉽게 일어날 수 있는 부정형의 구조가 있는가 하면은 그 실제로 어떻게 어려운 결정형 성형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정형 성형 구조를 말칸 처리를 한다든지 또 다른 전처리 방법을 이용해서 무슨 부정형으로 만든다든지 아니면 파괴해준다든지 하면서 결과적으로 그 효소의 속의 가승의 속도를 증진시키고서 다이어트에 기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물론 그 복합적으로 병행되는 그 방법이나 병행되는 그 전처리 문제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이오매스에는 그 헤미셀룰과 또 미그닌 빅타리나 또 다른 성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성분들은 물론 이제 그것들이 전처리 방법에 의해서 분해가 돼서 나오게 되면 그만큼 그것들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이 그만큼 긴 공간을 남게 되기 때문에 효소라든지 산에 이제 침투가 더 용이하게 되겠고요. 또 다른 또 긍정적인 측면은 그 효소가 헤미셀룰로나 미그린과 비가역으로 흡착이 일어나면 비가역 흡착이 일어나면 그 효소는 이미 섬유소 분해 효소로서는 이용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리페이티브 엔자임의 손실을 처리하는 이유가 됩니다. 이런 것들을 분별을 통해서 헤미셀룰하고 리그린을 분별해냄으로써 역시 기를 효소의 능력을 더 증가시키는 것을 전체의 긍정적인 목적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처리는 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우선 그 기계적인 방법으로는 기계적 마세죠. 마세에서 파티클 제를 작게 만들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행인을 시켜서 모세혈 안에 조상을 부풀려서 또 진투가 용이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익스포저 베이스 트리트먼트는 대표적으로 스팀 익스포저입니다. 전기폭수인데요. 전기폭수가 있고 이것은 이제 반응기 안에 스팀을 고압으로 넣게 되면 그 스팀이 또 바이오매스는 모세관에 침투가 되겠죠. 그다음에 일정 시간에 오픈을 하게 되면 팽창이 되면서 바이오매스가 파쇄가 되고 또 이 과정에서 헤미셀룰로나 일부 이론들이 또 떨어져 나오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회학에서는 암모니아 파이버 익스포저는 트리트먼트라고 해갖고 비슷한 것인데 암모니아를 쓰게 되고 암모니아를 쓰게 되면 상온에서 또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이 있습니다. CO2 익스포저도 비슷한 거고요. 화학적 처리 방법으로는 대표적인 다이어트 아시드 약산 처리 방법이 많이 이용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손익 수술 방법도 있습니다. 유기용매를 사용해서 바이오매스를 완전히 솔빌레이션 시키는 그런 방법도 있고요. 동물학적 처리 방법은 그 화이트로드 환자를 이용해서 미그닌을 갖다가 CO2라든지 미네랄을 유지시키는 그런 방법도 하겠습니다. 뒤에 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바이오매스의 포도당이라든지 자이로우즈는 꼭 바이오 에탄올 외에도 여러 가지 그 케미칼로 우리 기능에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심포지엄의 바이오 에너지 심포지엄이기 때문에 바이오매스로부터 에탄올까지 생성되는 그런 소요되는 공정의 어떤 경비 같은 것을 한번 계획적으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우선 그 셀룰로지 바이오매스의 중요한 게 한 50% 정도 하는데 이건 그 원료가입니다. 어떤 다른 기술 개발에 의해서 그런 사항이고 이 원료 비중을 좀 낮추기 위해서는 경작지를 확보해서 또 태양에너지 이용률이 높은 그런 식물들을 동자들을 산성을 해서 대량 증산해갖고 값싸게 원료 공급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런 비중이 조금 내려갈 테고요. 그 외에 다른 공정에서는 전처리 공정이 약 한 17.2% 정도
그 다음에 그건 동시당화 발효를 모델을 했는데요. 여기는 SH, 분리당화 발효, 또 발효, 커멘데이션 비교해줄 수도 있고요. 여기서는 동시당화 발효를 모델을 했는데, 그 발효를 하면서, 당화 발효를 하면서 14.6% 정도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외에 뭐 엔자임을 생산한다든지, 페르스 처리라든지, 또 회사하는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알 수 있듯이, 그 전체 공정에서 공정에서는 수용되는 그 장비가 전체 바이오매스 에탄올이 나오기까지 원료비를 제작하는 가장 큰 것으로 나타냈고요. 또 바이오매스 에탄올까지 갈 때 중간에 전체 과정, 강화 과정, 또 발효 과정을 겪게 되는데 에탄올이 나오기까지 속도 결정 단계가 좀 강화라고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전설이 그 비중이 더 크다는 것을 좀 알 수 있습니다. 여름에 왔어요. 에너지라든지 암모니아라든지 스웰링 에이전트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예전부터 오세간에 침투를 해서 크리스탈린 구조를 주변화시킨다든지 파괴시키는 그래서 효소의 침투와 이용해서 효소의 사이즈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NaOH를 스웰링 에이전트로 이용을 했을 때는 서프니피케이션 반응에 비해서 자연나무가 들어가 있는 에스트로겐 앞들이 끊어지는 그런 거에 의해서 그런 메커니즘에 의해서 전체적 효과가 나타나게 되고요.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는 역시 그 암모놀 라이시스라는 그런 비작에 의해서 전체적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또 NaOH라든지 이사 스웰링 에이전트들은 주로 도식성이 강하다든지 아니면 영양성이 있다든지 또 폐수기량이 쌓게 되는 것이 가능성으로 지금 나타나겠습니다. 염산이라든지 황산등 무기산들이 주로 섬유소를 가수분해할 수 있는 섬유소라든지 핵설을 가수분해할 수 있는 속매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중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격이라든지 속매능을 비교했을 때는 H2SO4가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 다이렉트 처리 방법에는 에스트 콘센트레이션, 간의 농도라든지 반응 온도, 반응 처리 시간 등이 주요 변수로 작용할 수가 있는데요. 과거에는 0.2% 정도, 온도는 180도 정도 이 정도 나왔는데 요즘에는 조금 바뀌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산농도를 더 낮게 하려고 하고 반면에 산농도가 낮기 때문에 온도는 더 고온에서 반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로 지금 움직입니다. 여기 같은 이유는 우선 역산 처리를 하게 되면 뒤에 말씀드렸듯이 나올듯이 포스트 벤실레이션 전철 공정 후에 이것을 중화를 시켜야 되는데 중화할 때 생산되는 부산, 집성이 산농도에 역비례 하기 때문에 반비례 하기 때문에 산농도를 주는 쪽에 더 유리하게 작용을 하고요. 또한 산농도가 높을 경우에는 슈가가 디컴포지션이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자극적인 산농도를 주고 온도를 높이고 도착 시간을 낮게 하는 그런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스피닉 돌정의 사업하기가 가장 쉬운 공부를 하자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을 좀 빼놓고 넘어갔는데 그 기계식 맛에 있지 않습니까? 기계식 맛에는 그것이 시간이 많이 쓰여지고 에너지가 많이 쓰여지는 공정입니다. 그런데 다른 전설이들은 전부 어떤 파티클을 작게 만들어야 되니까 대부분의 메카니컬 커뮤니티하고 다 같이 병행해서 많이 전처리가 돼 있죠. 스트링 익스플러는 그런 거 없이 보통 치핑 사이즈라고 그러는데요. 한 1cm에서 3cm 정도 되는 치핑 사이즈를 가지고 바로 전처리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기계적 마트에서는 파티클 사이즈를 작게 하면 작게 할수록 표면면이 넓어져서 효소에 어떻게 용이하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파티클 사이즈가 약 0.15mm 정도만 되면은 그 바이오 에너지가 가지고 있는 고유 에너지의 약 25%를 이미 소모를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기계적 분석하면서 그 에너지를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0.07이라든지 0.0mm 정도로 잘게 따르기 위해서는 그 바이오매스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거의 100% 이상을 에너지를 투입을 해야 되는 경우를 짤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무시하지 못하는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로 스팀을 갖다가 150도에서 250도 정도의 고압으로
반응에 대해서 바이오매스에 온실가스를 침투를 시키죠. 갑자기 오픈을 해주게 되면 현상이 일어나면서 햇빛으로도 바이오매스 화재가 됩니다. 이 과정에서 햇빛으로도 오는데 스티비 스폴저는 지금 처리가 끝난다 해서 이제 세척해야 되는 공정 때문에 총 강화 수율이 좀 낮아져 있는 그런 요인을 갖고 있습니다. 아모니아 파이브 스폴저는 말씀드렸지만 상온에서 할 수 있다는 장점인데 상온에서 할 수 있도록 아모니아로 데포레이션 연수 100% 굉장히 낮기 때문에 상온에서 무슨 말이 있으면 쉽게 데포레이션 되는 점을 이용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포레이션에 의해서 중립국적 마찬가지로 서페이스를 증식시킬 수가 있고 또한 다른 테스트와 다른 점은 후에 중화공정에 별도로 필요하지 않다. 그 다음에 생성당이 역산에서처럼 분해되지는 않는다. 그런 장점도 있고 또 처리할 때 0.5에서 1.5% 정도의 아모니아가 바이오매스로 그냥 관리하게 되는데 이러한 것을 나중에 동물 사료를 이용했을 때는 오히려 나이트로젠 소스로 이용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아세톤이라든지 메탄을 우리는 사용제 수술 음료로서 이용하게 되는데 주로 그냥 카본 다이옥사이드 이산화탄소 많이 이용이 되겠죠. 정말 이거는 수용계 추출은 다른 소음계 추출의 목적과 비슷한 방법으로 미근이라든지 레오디움 그와 같은 마찬가지로 같은 것을 제거할 수 있고 또 미근이라든지 헤미셀룰로도 셀룰로스 프락션들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외에는 솔벤트를 이용해서 솔루빌을 시키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대부분에는 그렇게 가능성이 강하다면 기본이 부식하다고 하기 때문에 부식성이 강하다는데 그런 문제들은 또 같이 있게 되니까 거기에서 적당한 절충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생물학적으로 처리 방법으로는 그냥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처리하는 기간 동안에 오염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또 바이오매스의 그런 성분들이 아까 헬스하고 하고 이거는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각각 서로 다른 구조를 갖고 있고 다른 특징을 갖고 있고 다른 용도를 갖고 있고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한 단위에다 일반적으로 처리하기에는 단순하게 떨어진다든지 또는 쓸데없는 에너지를 방지하게 되는 그런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그 주요 성분들을 따로 분리를 해서 각각 용도에 맞게 새로운 공정을 또 용도를 개발할 수가 있다고 하면 그만큼 바이오매스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바이오매스를 리그니라든지 헬스를 각자 다 분별을 할 수 있는 그런 공정들이 또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분식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알칼리 처리를 해갖고 리그닌이라고 이것들을 다른 분리를 해내고요. 그러면 이제 셀룰로를 행셀룰로 했을 때 여기서 역시 산에 의해서 약산 처리에 의해서 셀룰로를 행셀룰로 다른 분리를 해낼 수 있는 그런 그런 공정을 생각하고 실제로 YYD는 소금 식물에서 원래는 다이렉트 에스드 처리를 해가지고 처리를 해갖고 헤미셀룰을 먼저 분리하고 셀룰 섬유소가 70% 그리고 미근이 30%의 헬셀룰도 완전히 배제가 된 바이오매스를 또 얻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다시 ARC, 아모니아 포플레이션 공정을 이용해가지고 미근이 11% 정도만 포함하고 있는 이걸 깨끗한 섬유소를 얻었다고 보고자 있습니다. 앞에서 대략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대부분의 어떤 전체의 장점이 있으면 거기에 또 그런 단점들이 있는데 그런 단점들을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그 전체의 문제는 부식성이 낮아야 된다고 하면 부식성이 높으면 그만큼 장치를 관리하는 비용이라든지 어느 정도 소모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역시 바이오매스가 부가가치가 많이 낮은 편에 있으니까 에너지를 쓸 수 있으면 더 적게 소모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역시 또 이용되는 케미컬들이 되게 있어야 됩니다. 부상물이 적어야 됩니다. 또 수분이 적어야 됩니다. 이런 쪽으로 좀 세워보는 그런
이런 효과를 갖고 있는 새로운 전체적인 운동이 많이 개발이 되리라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과거에 암모니아 포퓰레이션 다이어트 에시드 처리하는 그 장치를 구성을 해본 것입니다. 포퓰레이션 장치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양쪽 부분은 스크리닝으로 메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액터에다 바이오매스를 충전을 시키고, 여기는 LP 같은 경우는 알카리도 좋고요, 아니면 산도 좋고, 각각의 동매를 넣어서 동매를 리터링 펌프에 센터 리액터에 보내게 되죠. 리액터에 보내게 되면 그 바이오매스와 바이오매스를 작동하여서 생성되는 또 분리되는 당들은 반응이 바뀌어 나오게 되죠. 그렇다면 생성된 당이 당식에 오래 존재하면서 디컴포지션이 일어나는 그런 효과를 줄일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신철 운동입니다. 이건 암모니아 리사이클 포퓰레이션 결과를 얻은 것인데요. 이거는 종합적인 이후 실험에 대한 스페시픽한 데이터는 아니다. 종합적인 결과를 가지고서 부어가시는 말씀드리면 암모니아 포퓰레이션에는 변수는 무슨 암모니아 농도가 있을 것이고 반응 농도가 있을 것이고 얼마나 흐름 속도로 주입을 할 것이냐라는 것도 변수가 될 것입니다. 오프라인 그 실험에 의해서 암모니아는 17.5%, 반응 온도는 8%고 플로레트를 2.5ml로 했을 때 솔리드 퍼센트 리메이닝이 67.4%, 나머지 한 35% 정도는 점점 더 솔리드레이션이 일어났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솔리드 상태에서는 글루타민의 79.3%, 리그닌가 11.6%, 처리를 안 했을 때는 46.8이고, 또 리그닌이 27.8%, 전체적으로 있었다는 얘기죠. 엔자이메틱 다이제스티브가 처리를 안 했을 때는 4.5%로 이해하는 건데, 처리를 했을 때는 92.3%까지 다이제스티브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 역시 약산 처리, 다이어트 에시드 처리 방법에 대해서 또 과거에 실험한 것인데, 정말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이 실험에서 오픈된 조건이 아니라 각각의 온도 실험이라든지, 또 농도 실험이라든지, 프로레스 실험에 의해서 오픈된 조건만 따로 이렇게 포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는 좀 호환성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을 건데요. 대상을 보게 되면 150도 15분 정도, 또 190도 15분씩을 온도 처리를 했을 때, 퍼센트 리메이닝 한 50% 솔리드레이션이 일어났고, 솔리드 상에서는 글루코스가 40.9%고, 또 밖으로 나온 리퀴드에 또 글루텐이 한 7.31%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헤미셀룰로는 완전히 헤미셀룰로가 제거가 되고, 리퀴드 상에는 17.50%의 헤미셀룰로가 존재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리그넨스 감소가 있었고요. 여기 상당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굳이 왜 온도를 150도에서 190도씩 2단계를 했을 것이냐. 이것은 헤미셀룰로제 그 특징 때문인데요. 헤미셀룰로는 비교적 쉽게 분해가 되는 헤미셀룰로제 포션이 있고, 또 좀 더 가압도권에서 분해가 될 수 있는 헤미셀룰로가 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바이파이틱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150도로 갖고 쉽게 분해되는 헤미셀룰을 먼저 뽑아내고, 그 다음에 190도의 온도를 더 가압도권을 만들어서 뽑아내주는 그런 세컨 스테이지로 주로 다이어트 에스는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산농도에서 역시 솔리드 부분에서 완전히 저희가 안슬로가 배제가지고 리퀴드 부분에 결국에 안슬로가 됐습니다. 이거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ARP하고 DA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요. ARP하고 DA 단독적으로 했을 때하고 ARP를 먼저 하고 DA를 처리를 이어서 했을 때 또 DA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그걸 가지고 ARP 처리를 했을 때 그 효과를 또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ARP 처리하고 DA 처리를 했을 때 DA 처리를 했을 때 그 헤미솔로가 역시 다 배제가 되고 리퀴드 성분은 한 5.8%로 이만 무슨 말이면 많이 그 디컴포지션이 많이 일어났다는 얘기가 되겠죠. 실제로 이 과정을 제가 실험해보긴 해봤는데 효과는 오히려 다이어트 에시드 처리보다 하나만 한 거에서 좀 더 높은 효과를 얻은 경험이 있습니다.